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9월 26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검은 월요일이라고 해야겠죠. 오늘 진짜 우리 시장 또 역대 최악의 시장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피가 무려 3%가 넘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무려 마이너스 5%가 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아래 꼬리가 거의 없는 또 종가 저가의 캔들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까지도 정말 우려스러운 그런 시장 마감이 아닌가 싶고요. 지난주에 미국 시장도 다우지수가 전저점을 이탈을 했죠. 나스닥은 전저점을 아직 이탈을 하진 않았지만 다우 같은 경우가 전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아마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장은 지난 금요일에도 장대 음봉에 준하는 모습으로 하락을 하면서 제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코스피가 2300을 이탈을 한다면 정말 시장이 힘들어질 수 있는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결국에는 오늘 그 우려가 좀 현실이 되는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향후에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 빠르게 반전을 좀 보여주는 강력한 장대 항봉이 만들어지면서 오늘 만들어진 음봉을 좀 잡아먹는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반전 시그널이 빠르고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지난주에 한 종목 좀 홀딩을 하고 넘어간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그 종목을 오전에 일찍 좀 대응을 하면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좀 챙겼고요. 그리고 한 종목도 매매 대응을 좀 해봤는데요. 바로 좀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배철강이었고요. 문배철강을 지난주에 매수를 해서 오늘 좀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지난주에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상한가에 좀 들어갔었죠. 상한가를 좀 찍었던 자리에서 투매가 떨어졌었어요. 자, 요렇게 이제 상한가 찍자마자 바로 투매가 떨어졌고, 제가 이제 요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상한가를 다시 굳혔는데, 이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상한가를 굳히질 못하고 상한가 들어갔다 풀리고 또 풀리고, 결국에는 이제 장 막판에 상한가를 좀 굳혔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홀딩을 하고 좀 버텼어요. 문배철강이 중소형 철강주, 이 포스코와 현대제철 뭐 파업 이슈까지 겹치면서 수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문배철강이 또 대장주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좀 홀딩을 해봤고, 결국 오늘 이제 갭이 떴죠. 자, 오늘 갭이 6%가 넘게 떴어요. 그래서 시초가에 일단은 절반을 수익을 챙겼고요. 나머지 물량은 좀 지켜봤는데, 슈팅을 좀 하려고 하다가 너무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저점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와서 바로 여기서 이제 스탑로스를 걸어둔 물량이 체결이 되면서 수익 챙기고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 만들어졌던 상한가 종가 자리까지 추락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높은 곳에서 매수를 좀 해봤고요.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좀 꺾이려고 하는 모습에 약수익권에서 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여기 계속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계속 풀리면서 지지받았던 자리 있죠.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그래서 여기서 또 일부 매수를 해서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또 약수익권에서 빠르게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배철강으로 좀 세 번 매매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상한가 들어갈 무렵에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죠. 최초 이제 상한가 들어갔다 상한가 풀리고 다시 상한가 들어갔다 상한가 풀린 자리에서 이제 완전 최저점에서 매수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쭉 장 마감 때까지 홀딩을 했고, 결국 이제 오늘 시초가에다가 절반 팔고 나머지 물량은 이 저점 깰 때 여기서 이제 스탑로스 걸어놓은 물량이 매도가 체결이 되면서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 종가 자리 조금 위에서 매수를 해서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다시 빠지려고 하길래 약수익권에서 빠르게 이제 수익 챙겼고요. 또 나머지 물량도 여기 계속 이제 저점 지지받던 자리죠. 이 자리가. 자, 이 자리입니다. 자, 거기서 정확하게 또 조금 아래쪽에서 거의 최저점에 매수가 됐고, 반등 나왔다가 다시 빠졌는데 다시 반등을 하는데 약해 보여서 빠르게 이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배 철강으로 3번 정도 매매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대우조선 해양을 매매를 좀 했어요. 자, 오늘 엄청나게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 해양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오늘 거래대금이 무려 3,500억이 터졌고요. 자, 이랬던 이유는 이 대우조선 해양을 하나에서 인수를 한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상승 나오는 그 시점에서 이 종목 보고 좀 대응을 해봤습니다. 자, 그 뉴스가 이제 여기서 장대 항목 나오면서 발생을 했고요. 저는 이 장대 항목 나올 때 이 뉴스를 체크를 했고, 이렇게 이제 조정 줄 때 아래쪽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저는 한 2.5% 조금 안 되는 선에서 수익 챙기고 빠르게 이제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이 안 좋은 시장에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죠. 그랬더니 뭐 조금 더 슈팅이 나오고 또 흔들었다가 강하게 슈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충분히 저는 수익 챙기고 나왔기 때문에 만족하고요.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뉴스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고 조정 줄 때 매수했고요. 2.2, 3% 정도 수익권에서 빠르게 수익 챙기고 매도하고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종목 대응하고 저는 매매는 마무리를 했고요.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 임상 3상, 글로벌 임상 3상 9월 심의 통과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러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일봉상 위치는 너무나 좋지 않은 위치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모습의 상한가는 아닌 것 같고요. 분봉상 너무 급하게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이슈 달면서 바로 슈팅이 나오면서 뭐 쉬지도 않고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일단은 뭐 거래대금도 조금 기존에 터지던 거래대금 대비해서 그렇게 강력한 거래대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종 메디칼이 이제 같은 종목으로 좀 같은 이슈 종목으로 움직였죠. 세종 메디칼은 카나리오 바이오 M에서 인수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잔금이 치러지지가 않아서 세종 메디칼이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카나리오 바이오가 어쨌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니까 같은 이제 테마로 좀 움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종 메디칼은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TX가 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STX가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모습으로 그래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거래대금 보다시피 73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급이 약한 상한가인지 알 수가 있죠. 뭐 빠르게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강하게 상한가를 굳히긴 했습니다만 수급이 너무 약하고 거래 대금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상한가로 또 보이지 않고요.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TS 중공업도 같이 움직였는데 이 종목은 뭐 윗꼬리가 어마어마하게 달리면서 그렇게 의미 있는 모습으로 마감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CI 평가 정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I 평가 정보도 그래도 장대 항봉으로 마감이 됐죠. 종가상으로 23.3% 마감을 했고요. 이 종목도 이제 전고점 정도는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인데 이런 자리는 돌파를 못했죠. 그래도 거래대금은 좀 준수하게 터졌어요. 1,100억이나 터졌고 그 최근 이제 긴축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높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이고 이 채권 출시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슈가 되고 오늘 이제 장대 항목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분봉상 흐름은 그래도 이 어려운 시장에 좀 나름 잘 만들었거든요. 상한가에 들어갔다라면 좀 좋았겠는데 상한가는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라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정말 보기가 힘드네요. 진짜 이 저점 자리를 이탈을 하지 않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더니 뭐 반등 한 번 없이 그냥 아래쪽으로 내리 꽂았죠. 그리고 나서 거의 뭐 아래꼴이 없는 종가 저가의 캔들로 또다시 만들어졌고
또 거래가 터지면서 이게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개인들의 투매 물량까지 좀 쏟아졌습니다.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쏟아졌고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로 좀 받쳐주려고 애를 썼지만 하락을 면치는 못했어요. 자, 아래 꼬리가 없는 종가저가의 음봉 캔들의 거래까지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됩니다. 자, 저점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레벨 다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과거의 차트를 보면 이런 구간에서도 이렇게 저점을 지켜주고 박스 만들다가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이탈이 나오니까 아래쪽으로 급락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행자의 패턴이 완성이 되는 그림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켜주고 지켜줄 자리 못 지키고 장대 음봉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역행자로 빠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하락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볼 수도 있겠죠.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뭐 기술적인 분석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요렇게 이제 저점을 지켜주고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다시 이제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탈을 할 때 이 하락 목표치는 이 N자형 완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가정하에 이 N자 폭만큼 이렇게 이제 빠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 이 구간이 한 2100에서 2150 사이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가 굉장히 팬데믹 이후에 급등을 줬잖아요. 자, 요거를 이제 피보나치 반등 구간, 뭐 피보나치 비율로 좀 분석을 하자면 요렇게 이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긋고 여기가 이제 50% 구간이죠. 이 피보나치 비율 같은 경우는 3825, 618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상승 구간의 조정 구간으로 따졌을 때 31.8% 구간에서 반등이 많이 나오고 50% 구간, 이 자리가 이제 50% 구간입니다. 50% 구간에서 또 반등이 잘 나오고 여기가 이제 50% 구간이었죠. 그래서 50%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61.8% 구간이 대략 여기가 25% 구간이고 이 구간이 50% 구간이니까 그 중간 정도가 한 61.8% 구간 된다라고 어림잡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충 이 정도가 되고 그러면은 N자형 하락 목표치와 이 피보나치 반등 구간, 피보나치 비율의 이제 조정 비율 구간에 61.8% 구간과 거의 맞닥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림잡아 대충 한 이제 이 정도 되는데 2100에서 2150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락 목표치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하는 거라고 설정하는데 이제 좀 도움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레벨 다운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박스 구간만큼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박스를 형성하면 이 박스만큼 아래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충 한 2100에서 2150까지도 하락을 한다면 깊게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진짜 강력하게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 온봉을 잡아먹는 양봉 캔들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면 빠르게 그래서 다시 2200, 2300, 2274포인트 이 저점 자리 위로 캔들이 올라온다면 다시 이 박스 안을 유지를 하면서 어, 박스 구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또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면 정말 다행인 시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아랫꼬리를 좀 만들어 준다거나 어느 정도의 매수세가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보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점을 이탈을 했죠. 코스닥이 오늘 무려 5%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고 715포인트, 710포인트를 진짜 너무나 어이없게 그냥 쉽게 깨버렸고요. 700포인트까지도 하향 이탈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아랫꼬리가 없는 종가저가의 음봉 캔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또한 추가적인 하락을 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같이 이제 약간 기술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이렇게 이제 피보나치 구간 좀 반등 구간, 조정 비율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략 한 요 정도 구간이 31.3825 618, 61.8% 구간 이제 하락 목표치 정도가 되겠죠. 이제 요 자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N자형 목표치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렇게 이제 N자 파동 만들고 요렇게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폭만큼 이제 빠지는 거니까 대략 요렇게 이제 빠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 구간도 얼추 지금 맞아 떨어지죠. 피보나치 조정 비율 61.8% 구간과 N자형 하락 목표치 구간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또한 대략 한 650포인트 정도까지 하락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열어두고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면서 시장 대응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 정말 최악의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오늘 뭐 수급적인 부분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오늘 뭐 기관이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양매수를 했지만 뭐 시장의 반등이 전혀 나오지를 않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매도세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기관은 이제 매수세로 마감이 됐죠. 그리고 개인이 이제 투매를 보여줬는데 매매 동향을 보면 이렇게 이제 오후장에 외국인도 매수에 가담하고 기관이 물량을 개인도 물량을 다 받아내는 모습이었는데도 시장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기관까지 이제 매도를 한다면 진짜 더 추가적인 하락을 이제 면치 못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오늘 환율이 진짜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종가상으로 1430원을 돌파를 했고요. 1450원을 어느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뭐 1500원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뭐 시장의 추가 하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점이 어디다라고 예단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제가 이 무너지는 구간에서는 완전히 두 손을 들고 그냥 철저한 관망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력한 반전 시그널이 나오는 양봉 캔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랫골이 달린 양봉 캔들의 어떤 반전 시그널이 나올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는 그런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곳에서 좀 분할로 공략을 하는 그런 전략을 짜야지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망을 하는 시장 스탠스를 취하는 게 가장 좀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시장을 넘어서 이제는 너무나 괴로운 시장으로 진입이 됐고요. 굉장히 이제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 박스권을 만드는 구간보다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기나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올 연말을 넘어서 아마 내년 초까지도 시장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이 어려운 시장 잘 극복하시고 대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